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내려진 흥미로운 재건축 관련 판결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2016년 348553 사건으로 2017년 6월 13일에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소송의 주인공들을 소개하면 원고는 A씨, B씨, C씨, D씨, E씨, F씨, G씨 등 7명의 상가 소유주들이고 피고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입니다. 쉽게 말해 기존 상가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분쟁의 시작 2009년의 중요한 약속. 이 사건의 핵심은 2009년 7월 11일에 있었던 주민총회에서 맺어진 특별한 약속에 있습니다. 당시 상가 조합원들과 추진위원회 사이에 이런 합의가 있었습니다. 상가 조합원들은 추가 부담금을 내지 않고 새로 지어지는 상가의 1층과 2층에서 각각 694제곱미터씩 분양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죠. 이는 아파트 조합원들과는 다른 특별한 대우였습니다. 아파트 조합원들은 비례율에 따라 부담금을 계산하지만 상가 조합원들은 기존 땅 지분에 대해 새 상가로 보상받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추가 돈을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제 발생 모순된 계획서.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2014년 9월 24일 안산시장이 승인한 관리처분계획, 즉 재건축 후 누가 어떤 집을 얼마에 받을지 정하는 계획서에 모순된 내용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계획서의 제1항에는 앞서 약속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었지만 제2항과 제3항에는 완전히 다른 계산 방식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쪽은 추가 부담금 없이 새 상가를 준다고 하고 다른 쪽은 비례율로 계산해서 부담금을 내라고 하니 상가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자신들이 얼마를 내고 얼마를 받을지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법원의 명쾌한 판단. 수원지방법원 1심에서는 상가 조합원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조합이 불복해서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법원이 상가 조합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첫째, 2009년 주민총회 합의는 모든 관련자들이 알고 있던 유효한 약속이었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조합과 시공사가 맺은 공사계약서에도 상가 조합원은 2009년 7월 11일 총회 결의 내용을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었거든요. 둘째, 관리처분계획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같은 계획서 안에서 서로 다른 기준을 제시하니 상가 조합원들이 실제로 얼마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지 명확하게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조합 측에서는 자신들이 만든 계획서의 제1항 의미를 부정하면서 상가 조합원들에게 더 많은 부담금을 지우려고 했습니다. 법원은 이런 태도도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소송 비용은 누가 부담했을까? 판결문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소송 비용 분배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즉 소송에서 진 조합이 항소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법원에 내는 수수료, 서류 전달비, 변호사 비용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1심 소송 비용에 대한 별도 언급은 없었지만 원고들이 승소했으므로 일반적으로 패소한 조합이 1심 비용도 부담하게 됩니다. 이 판결이 주는 교훈. 이 사건은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에서 주민들 간의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법원은 주민총회에서 이루어진 합의를 존중했고 그 약속과 다른 내용의 계획서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관리처분계획 같은 중요한 문서는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작성되어야 하며 내부적으로 모순되는 내용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참여하는 조합원들은 주민총회 결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나중에 만들어지는 각종 계획서가 그 내용과 일치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주는 판결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약속은 지켜져야 하고 복잡한 재건축 사업일수록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